안녕하세요. 역사 속 오늘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세상을 바꾼 발명가도 만났고 불길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사람도 만났으며 되찾아온 우리의 문화유산과 눈물의 행진을 걸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가 함께 기억했던 역사들을 한 편으로 모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역사는 곱씹어 먹을수록 맛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5월 24일 신의 손이 쓴 전보 사무엘 모스와 모스 부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컨텐츠입니다. 5월 25일 당신의 발견이 기적이 됩니다. 희망 캠페인 이야기. 너무도 아쉽게도 가장 관심을 못 받았어요. 5월 26일 칸을 뒤집은 한국 영화 기생충.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5월 27일 145년 만에 귀환 외교장각 의궤. 5월 28일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걸었던 이유 체로키족의 눈물의 길. 5월 29일 서울 한복판에 서 있는 128년의 역사 명동성당. 5월 30일 불태웠지만 꺾지 못한 사람 잔다르크. 우리는 종종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는 늘 현재 속에 살아있습니다. 모스부호는 오늘의 인터넷이 되었고 잔다르크의 용기는 지금도 사람들을 움직이며 눈물의 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난주 역사 속 오늘 전편을 쭉 감상하시겠습니다. 만드는 사람은 아주 재밌었는데 여러분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또 멋진 일주일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를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오늘 1844년 5월 24일 인류는 처음으로 번개보다 빠르게 말을 전했습니다. 세뮤얼 모스는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실험실에서 손가락 하나로 역사를 눌렀습니다. 탁, 탁, 탁. 짧고 긴 신호들이 64km의 전선을 달려 볼티모어에 닿았습니다. 그가 보낸 첫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What hath God wrought? 하나님이 이룬 것이 무엇인가? 수신실의 알프레드 베일은 종이 테이프를 떨리는 손으로 쥐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우리는 그 신호의 후손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한 번, 메시지 하나, 모두 이날의 한 번에 탁에서 태어났습니다. 182년 전 모스의 손가락이 내려앉은 그 순간 세상의 거리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아이를 잠깐이라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2020년 5월 25일 매일 우리 집 앞에 아무렇지 않게 놓이는 택배 상자. 그 평범한 상자 위에 누군가 작은 희망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1기획과 경찰청, 한진택배,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만든 호프 테이프. 이 특별한 테이프 위에는 장기 실종아동 28명의 어린 시절 얼굴과 지금쯤 이렇게 자랐을 거라는 나이 변한 몽타주가 나란히 담겨 있습니다. QR코드 하나면 신고도, 검색도, 지문 사전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 변한 몽타주 덕분에 38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뜯어낸 그 테이프 한 줄이 누군가에겐 38년을 기다린 기적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좋게만 보이는 캠페인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연은 2탄에서 바로 오늘 세계 영화의 심장부 칸이 처음으로 아시아 영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19년 5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칸 영화제 72년 역사상 한국 최초로 황금 종려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심사위원 만장일치, 이견이 없었습니다. 반지하와 고급 저택, 두 공간이 충돌하며 드러낸 것은 단순한 빈부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인간 위에 기생하는 우리 모두의 초상이었습니다. 봉준호는 트로피를 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 역사에 바칩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기생충이 불편한 이유는 그 계단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길 속에서 빼앗긴 기록이 145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의 포화 속에 프랑스 군대는 강화도 외교장각에 불을 지르고 조선 왕실의 의궤 340여 권을 약탈해갔습니다. 그 책들은 파리 국립도서관 지하서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박병선 박사가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고 수십 년의 외교 협상 끝에 2011년 297책 전권이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람용 의궤, 국내 유일본 30책. 이 기록들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빼앗겨서는 안 될 한 나라의 기억이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를 되찾는 이유는 과거를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원래가 그랬어. 미국인보다 영어를 더 잘 쓰고 신문까지 만들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1828년 체로키의 땅에서 황금이 발견되자 미국은 돌변했습니다. 체로키는 총 대신 법을 택했고 연방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 이주를 명령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굶주림, 질병, 4명 중 1명이 길 위에서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연 200년 전에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름다운 나라 미국의 현재는 어떨까요? 2탄에서 이어집니다. 미국은 원래가 그랬어. 200년 전 미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비극, 그리고 2026년 현재 미국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입니다. 첫 번째, 명분은 국익, 본질은 탐욕. 과거엔 목화 토지를 뺏으려 원주민을 야만인이라 몰았고 지금은 정치적 표심을 위해 이주민을 범죄자로 낙인 찍습니다. 두 번째, 법 위의 권력. 과거 잭슨 대통령은 대법원의 원주민 보호 판결을 무시했고 현재 ICE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이주민들을 무차별 구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잔혹한 인권 유린. 맹추위 속 행진으로 4,000명이 숨진 눈물의 길과 부실한 의료와 과잉 진압으로 구금시설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지금의 현실은 닮아 있습니다. 네 번째, 멈추지 않는 저항. 국가의 폭력 앞에 2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1830년의 눈물의 길은 과연 과거의 역사일 뿐일까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200년 전 비극의 라이브 방송입니다. 바로 오늘 127년 전 서울의 하늘이 처음으로 뚫렸습니다. 1892년 종현 언덕 위에서 붉은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노동자들과 프랑스 선교사들이 6년을 함께 버텼습니다. 초가지북만 가득하던 이 땅에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고딕의 첨탑이 세워졌습니다. 1898년 5월 29일 위텔주교의 엄숙한 집전 아래 3천여 신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 장안 사람들은 이 낯선 건물을 뾰족집이라 불렀습니다.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평생 처음 보는 높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 명동의 고층 빌딩 숲속에서도 그 첨탑은 변함없이 서울의 하늘을 지킵니다. 127년의 시간이 증명하는 것, 진심으로 쌓은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왕족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농민의 딸.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목소리.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나라의 군대를 움직였죠. 하지만 영웅의 끝은 늘 찬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신념은 재판대에 올랐고 그녀는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1431년 5월 30일 불꽃이 그녀를 삼켰지만 신념까지 태우진 못했습니다. 잔다르크. 역사는 그녀를 죽였지만 영원한 아이콘으로 다시 살려냈습니다.